자, 다음에 우리가 같은 경남 도지사 출신인데 홍준표만 너무 어루만지고 있어서 오늘은 김태호를 좀 보살필까 합니다. 무소속으로 고향에 나간답니다. 훌륭하십니다. 정치인은 이 정도 강단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진짜 이해가 됩니다. 난 특히 홍준표는 더 이해가 돼요. 어찌 됐건 간에 바로 전직 당대표잖아요. 홍준표 말에 의하면은 탄핵돼 가지고 정말 지지율이 형편없을 때, 그 어려울 때 그냥 불려 나와 가지고 도지사직 막 그만두고 나와 가지고 대선 나가고 막 지방선까지 치러냈는데 컷오프는 너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호가 상대적으로 좀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측면이 있는데 김태호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태호가 유학 가려고 했었어, 지방선거 전에. 근데 김경수 후보가 경남에 나온다고 하니까 유학 가려던 거를 공항에서 붙잡아서 끌어온 거야, 사실상.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학 가려고 다 정해놓은 사람을 후보로 불러내 가지고 그 막 문재인 대통령 바람 불던 시절에 이 자유한국당이 어찌어찌 너 정치에 눌러 앉아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와 홍준표 때문에 다시 망한 거거든.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공천을 해줘야지. 이거 컷오프를 시키면 어떡해? 이 상황에서 김태호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보면 사실상 정치 은퇴대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자기의 이름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는 걸 좀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김태호가 그 프로필상으로 62년생입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 따지더라도 59세, 만 나이로 따져봐야 뭐 58세, 아주 젊은 정치인이고 이미 49살에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사람이에요. 국무총리로 임명은 되지 못했지만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리고 2006년에 이미 경남지사에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5살에 경남지사를 했던 사람. 거의 정치 신동이지. 그러니까, 거의 그쪽 지역에서 보면은 차세대를 이끌 그럴 지도자감이라고 자타가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황교안이라는 듣보잡이 나타나서 결국은 김영호라는 게 황교안이 맡긴 칼을 휘두르는 건데 지금 홍준표도 그렇지만 김태우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기가 이 당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정치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를 시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100%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평가할 거고 본인도 그래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이고, 저는 이 사람이 어부지리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한석을 가져와도 좋은 것이고, 이 지역구에서 아니면 김태호가 당선되더라도 저는 김태호는 뭐 웬만하면 당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민주진보 가져오지 못하면 당선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원내 의석을 총선 결과로 이제 따져서 원 구성할 때 우리에게 벌써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하나 우리 가져온 겁니다. 1점. 또 1점 확보. 아까 2대0. 네, 2대0. 그래서 원 구성할 때 우리가 유리한 고지 하나를 또 1점을 차지했다. 그래서 점점 점수가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 컨셉이니까 고품격 이간질 방송. 그러니까 김태호 띄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뭐야 도대체? 띄워야지. 그래야 자유한국당을 흔들어놔야지, 이 양반들아. 좋아서 띄워. 지금 자유한국당 흔들려 그러는 거지. 우리가 흔들어봐야 흔들려? 김태호와 홍준표가 흔들어야 흔들리지. 그치? 골게터 김태호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쪽이 지금 텃밭이라고 하는 TK와 PK가 있잖아요. 최소한 시대적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어디 출신인데 PK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슈 파이팅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미 PK에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부류를 넘어서야죠.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제로 제대로 선거판만 가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기득권을 안 내주기 위해서 온갖 악선전과 가짜뉴스와 말도 안 되는 정치 선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치 못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게 문제죠, 사실은 알고 보면. 어쨌건 지금 경남은 이 두 전직 도지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판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김두관, 홍준표의 대결을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김두관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김두관 전 지사를 이기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싫어도 공천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 이제 고품격 정치 분석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김두관과 홍준표로 대표되는 한 선거구에서의 대결이 김두관의 가끔씩 나오는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오게 되면 경남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남 선거판은 지금 전직 두도지사가 다른 데도 공천 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안 나가. 니들 꼴 보기 싫어. 더 이상 나갈 길 없어. 탈당하고 싶은 탈당해.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판이 흔들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요. 그러니까 만약 김태호나 홍준표가 이번에 그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의석 우리가 그 마이너스 2를 갖는 걸 떠나서 차기 대선 구도에서 그 적진이 분열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김태호도 분명히 대권 선언을 할 것이고 홍준표도 분명히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미 황교안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에서 빈정 상하면 이게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선 가도까지 본다면 그들의 분열이 지금 이미 시작돼서 우리에겐 좀 그 이 두 사람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그 적진 분열 양상이 더 커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약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주저앉기 없기. 포기하지 말기. 지치지 말기. 아 이거 참.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할게요.